네, 원장님. 편측 저작이라면 한쪽으로 씹는 걸 말하죠. 대부분 양쪽으로 식사를 하지 않나요? 편측 저작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으로만 식사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편측으로 식사를 한다? 치아가 양쪽으로 모두 다 있는데요. 양쪽으로 다 골고루 식사를 하는 걸 대부분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요, 편측 저작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9대 1 정도로 한쪽으로만 식사하는 분들도 저희 주변에 상당히 많이 계세요. 보통 치아가 빠지면 임플란트나 브릿지 치료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충치 치료를 받는 중이라면 반대편으로 식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때 불편함을 느낀다는 건가요? 만약 오른쪽으로 편측 저작을 하는 분이 왼쪽 치아가 빠졌거나 충치 치료를 받을 때요, 식사를 할 때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왼쪽으로는 원래부터 식사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식사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치아 치료를 받을 때 굉장히 큰 불편함을 느끼십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편측 저작을 했던 치아가 아니라 편측 저작을 하지 않았던 치아가 빠진 경우라면 이 부위를 치료받는 동안에 식사를 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어요? 당연하죠. 지장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지장이 없어요. 보통 했던 부위 말고요, 그 다른 부위 치료를 받을 때는요, 치료가 언제 끝나는지 여쭤보시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주로 식사를 하는 쪽 치아를 발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죠. 그러면 이 임플란트 보철, 머리가 언제 올라가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최대한 빨리 끝내달라고요. 잇몸 질환이라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식사를 주로 하는 사람이라면 오른쪽과 왼쪽 중 오른쪽 잇몸에서 염증이 잘 생길 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요? 생각해보면요, 오른쪽 잇몸에 음식물이 많이 닿으니까 당연히 잇몸에 염증이 오른쪽 잇몸에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른쪽 잇몸보다 왼쪽 잇몸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식사를 할 때 음식물이 치아, 위치아, 아래치아에 꽉 물리면서 잇몸 쪽으로 쓸려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서 잇몸을 마사지 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잇몸과 치아에 붙어 있는 치태를 제거해주는 자정작용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주로 식사하는 분들은요, 왼쪽 잇몸이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편측으로 식사를 할 때 잘 사용하지 않는 치아나 잇몸 쪽에서는 충치나 잇몸 질환이 잘 생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더구나 칫솔질까지 잘 안 되면 더 그렇고요. 그럼 편측 저작이 안 좋은 또 다른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편측 저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턱 관절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턱 관절이라고 한다면 보통 여기 이 부위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턱 관절이 아니라 그냥 턱이고요. 턱 관절은 저희 귀 있죠? 귓구멍에 손가락을 넣어서 아 하고 입을 벌려보면 이 앞쪽으로 뭔가 움직이는 구조물이 느껴집니다. 이게 이제 턱 관절인데요, 이 턱 관절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편측 저작으로 턱관절에 이상이 생긴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발생하나요? 턱 관절은요, 이 머리뼈와 아래턱뼈 그 사이에 연결 부위에 있는 그 디스크를 포함한 구조물을 말하는데요, 한쪽으로만 계속 씹다 보니까 하중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머리뼈와 아래턱뼈 사이에 있는 그 디스크가 위치가 변해버립니다. 이런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입을 벌리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벌어진 입이 안 다물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발통까지 나타날 수 있고요. 편측 그 중에 한쪽 근육만 발달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쪽 한쪽만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 얼굴 비대칭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무심코 편측으로 식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충치나 잇몸 질환,
턱관절에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양쪽 치아를 모두 사용하는 게 좋을 텐데 한쪽 치아를 계속 사용하면 치아도 닮아지지 않나요? 치아 엄청나게 달아집니다. 이 어금니 모양을 보면 씹는 모양이 굴곡이져 있어요. 그래서 골짜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쪽으로만 계속 씹다 보니까 반대쪽 치아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반면에 많이 씹는 쪽 치아의 모양은요, 평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결국 치아가 짧아지고요. 치아가 짧아지면서 제가 좀 전에 근육 때문에 얼굴 비대칭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치아의 길이 변화 때문에도요, 얼굴에 비대칭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왼쪽으로만 몇 년을 씹을 때도 있고 오른쪽으로만 몇 년을 씹을 때가 있었는데 편측으로 저작을 할 때 제가 느꼈던 가장 단점은 피곤함이었어요. 한쪽만 씹으니까 네네. 한쪽만 피곤해요. 그래서 왼쪽 치아와 오른쪽 치아의 컨디션이 현저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도 편측 저작을 하시는 분들이 일상생활에 되게 많다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은 대칭이 아니에요. 대칭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데칼코마니처럼 사진을 찍어서 사람을 반으로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합성을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을 복사한 것과 왼쪽을 복사한 것과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원래 모든 사람들은 대칭으로 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허용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이 허용범위를 뛰어넘어 버리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편측 저작이 100%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편측 저작이 다른 쪽 저작은 하지 않고 한쪽으로만 저작을 하는 게 거의 90% 이상이 되어버리면 얼굴뿐만 아니라 신체 균형이 깨져버리는 것이죠. 실례로 추나요법이라고 있어요. 이 추나요법이라는 게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잖아요. 근데 몸의 균형이 깨지는 시발점이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턱관절이고요. 두 번째가 발목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부터 시작한 근육 균형의 깨짐이 아래쪽으로 쭉 이어지면서 몸이 틀어지고요. 반대로 이 발목이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럼 이게 쭉 타고 올라와서 턱관절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게 또 중요하잖아요. 식사를 하실 때 우리 보통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거나 그러면서 그냥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때 난 지금 어디로 먹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나 지금 왼쪽으로만 주로 먹네? 그러면요, 일부러라도 오른쪽으로 식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 오늘 하루만큼은 오른쪽으로 식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식사를 해보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왼쪽으로 주로 식사를 하셨다면 왼쪽 근육이 발달이 돼서 훨씬 편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오른쪽으로 갔다? 그러면 오른쪽 근육이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이걸 이제 한번 뛰어넘잖아요. 그러면 양쪽으로 골고루 씹게 되고 그러면 한쪽 근육에 큰 하중이 안 가게 돼서요, 훨씬 편안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만 씹었던 때는 왼쪽으로 씹어야 음식 맛이 더 잘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잘 안 씹다가 오른쪽으로 씹으면 음식 맛이 덜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정상인 건가요? 혹시 그 이갈이나 이 약물기를 할 때 교근이나 측두근의 부피를 줄여주기 위해서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톡스 시술을 받고 나셔서 한 1주나 2주 정도 지나잖아요. 그분이 고기를 드시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고기 맛이 안 느껴진다고. 이게 고기를 씹을 때는 꽉꽉 씹어서 그 육즙이 나오는 게 제 맛인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고기 맛이 안 느껴진다고 말씀하시면 이거 보톡스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왼쪽으로 주로 식사를 하셨다면 왼쪽 근육이 발달돼 있었겠죠. 그러면 고기를 드실 때 더 세게 짓으겨집니다. 그러면 고기 맛이 더 좋고요. 오른쪽으로 드시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고기 맛이 덜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